계속해서 업종 분석과 유망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봇주와 항공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양승윤 유진투자증권연구위원 자리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 미국 IRA라든지 유럽의 CRMA 관련된 수혜주들 이야기를 하면 보통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를 이야기를 하는데 로봇 관련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IRA나 CRMA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간접적으로나 좀 로봇주들한테 좀 수혜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이제 정책들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결국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일환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공급망 재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신규 설비 투자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이 로봇에 대한 수요도 같이 좀 창출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IRA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내에 있는 리쇼어링 정책들을 조금 더 강화를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규 공장들도 지어지고 있고 거기에 들어간 설비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인력이 없다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이 없는 가운데 이제 자동화 수단인 로봇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리쇼어링 강화에 따른 로봇 수혜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최근에 이 로봇주 관련해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종목 가운데 이제 네모 로보틱스죠.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인수를 하느냐 지금 가장 관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세요, 연구원님께서는? 일단은 이번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15%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정도까지 이제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시에 나와 있는 주주간 계약들을 보시면 지금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콜옵션들을 다 행사하게 됐을 때는 이제 60%까지 지분이 추가 확보한 이제 지분이 확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콜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인수에 대한 의지는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 인수라는 것이 이제 양사 간의 기술 협력이라든지 시너지 같은 것들이 충분히 발휘가 돼야지만 한다는 이제 조건이 같이 붙어 있어서 이제 그러한 현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이슈는 계속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무래도 이 로봇 관련된 게 이슈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육성 지원에 나섰어요. 현재까지 나온 계획들이나 지원책 가운데 체크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올해 이제 로봇 관련 정책들도 상당히 좀 강한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나온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첨단 로봇 규제 혁신 방안이라고 하는 이제 정책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로봇 산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규제들을 이제 개선하겠다, 혁신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이제 정책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실외 자율주행 로봇을 이제 보도 통행이라든지 이 실외에서 진짜 돌아다닐 수 있게끔 허용하겠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러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제도들을 정비를 통해서 올해 빠르면 연내부터 실외 자율주행 로봇, 배송 로봇의 본격적인 시장 개화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러한 신사업들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려면 규제가 완화해야 되는데 그걸 한번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봇주 투자할 때 그래도 가장 포인트로 생각하는 거는 어떤 부분이고 그 가운데 좀 어떤 토픽으로 꼽으시나요? 일단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거는 이제 로봇 산업은 이제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단기적인 이제 장세에서 테마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띠면서 급등락하는 국면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 로봇에 대한 수요 자체는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중장기적인 변화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기술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좀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이제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탑픽으로는 저는 항상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가장 성장 잠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추천을 드리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올해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은 이제 추가적인 로봇 기업들의 상장입니다. 지금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거는 이제 두산의 자회사인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마찬가지로 협동 로봇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글로벌리 봤을 때 한 연간으로 한 1,400대에서 1,500대 정도 판매를 하고 있어서 외형 자체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도 크다. 그리고 해외에 먼저 나가서 해외에서도 여러 가지 브랜드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 상장이 가시화된다라고 하면은 꼭 반드시 좀 지켜봐야 될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장 후를 지켜봐야겠지만 상장이 되고 난다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이 두산 로보틱스를 더 유망하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둘 다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약간 결이 다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도 하고 있지만 그 외에 뭐 앞으로 서빙 로봇이라든지 뭐 사족 보행 로봇, 물류 로봇 등 좀 다양한 로봇 분야로 좀 뻗어나갈 수 있는 이제 프리미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 분야에서 이제 글로벌리 상당히 좀 잘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각 사별로 이제 장점들이 조금씩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주 투자하시는 분들 제일 궁금한 게 언제 들어가야 될지가 궁금할 것 같아요. 너무나 이제 급격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매수 시점을 궁금해하실 분들 많을 텐데, 연구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뭐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말씀하셨지만은 언제쯤 좀 들어가면 괜찮을까요? 뭐 사실 언제 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예측이 사실 어렵긴 하지만 지난 1년, 2년 동안의 로봇주들의 흐름을 지켜보게 된다면은 여러 가지 뭐 실적이나 뭐 펀더멘털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주가가 움직였다기보다 이슈, 모멘텀, 로봇 산업 관련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슈들이 있었을 때 상당히 좋은 강세 흐름을 보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또 추가적인 정책들, 뭐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이라든지 또 이제 삼성전자의 로봇 공개 이러한 이제 이슈들 좀 주목이 필요하다. 그런 이슈들을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트래킹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항공주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항공주 기대됐던 게 이제 리오프닝 효과 기대감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뭐 해외 길도 열리면서 좀 오르나 싶었는데 항공주들 관심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은 실적 관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번 1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저가 항공사들, LCC들의 실적 성장세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지난해 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개선이 되었던 뭐 방역 완화라든지 그리고 해외 여행 정상화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이제 공급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지만 수요가 공급 대비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었고, 이에 따라서 높은 운임 수준과 탑승률 수준이 유지가 되면서 실적 자체는 상당히 좋을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이제 주가 관점에서는 이제 앞으로 더 갈 수 있는가가 가장 그렇죠. 궁금해하실 텐데, 사실 지금 2분기부터는 이제 항공사들이 비수기에 진입을 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조금 좀 이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항공주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그래도 이제 저비용 항공사를 좀 주목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쪽 LCC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일단은 올해 실적 자체는 작년 대비해서 당연히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이전 대비 비교해서도 운임 수준이나 탑승률 수준은 견조하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보다도 좀 긍정적인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2분기 이후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2분기 들어서 이 항공사들이 동계 스케줄에서 하계 스케줄로 전환을 그렇죠. 하고 있고, 이제 대폭 공급이 더 추가적으로 확대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또 단거리 노선 중심으로 공급이 확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LCC들의 사업 환경 자체는 2분기가 1분기보다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분기 들어서는 이제 그동안 조금 소외받았었던 FSC 이제 대형 항공사, 뭐 대한항공이나 이런 아시아나항공 이러한 이제 항공사들의 좀 주목이 시선을 좀 옮겨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이 저비용 항공사 LCC를 바라봐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 이후에는 이제 대형 쪽을 바라봐야 되나요? 좀 어떤 쪽을 좀 더 비중을 둬야 될까요? 일단은 이번 1분기 실적까지는 이제 아무래도 LCC가 그동안 이제 FSC 대형 항공사 대비 실적 성장세가 더욱 더 두드러졌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LCC들에 대한 관심이 유효하지만 이 1분기 실적 이후에는 좀 FSC로 좀 옮겨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역시나 이제 1분기 실적을 염두에 두고 지켜본 다음에 후에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항공주 가운데 이 탑픽 어디를 좀 꼽으시겠어요? 현재로서 이제 조금 더 미래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대한항공을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가 항공사들은 단거리 노선 공급 확대에 따라서 경쟁 환경이 상당히 좀 심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장거리 노선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단거리 노선 대비해서는 경쟁이 그렇게 크게 좀 심화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가장 큰 문제는 공급입니다. 네. 지금 항공사들의 비행기들이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고, 또 앞으로 대한항공과 같은 대형 항공사들의 대형 항공기, 중장거리를 띄울 수 있는 항공기들이 상당히 좀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거리 노선을 운항하는 그러한 항공사들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로봇주와 항공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